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저 파란 색깔 테슬라 모델 3가 또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모델 3 테슬라 판매 성장의 주역이 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봐도 압도적으로 또 모델 3가 높기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목이 말라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모델 3보다 더 크면서 더 오래 가고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신차가 없을까? 그것도 테슬라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주 멋진 차를 하나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저 차죠.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인기 세그먼트인 SUV를 바탕으로 500km가 넘는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줍니다. 이 안쪽 공간 활용도라든지 기존 모델 3에서 조금 아쉬웠던 섬세한 디테일 변화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차 어떤 매력과 또 가치를 발견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모델 Y 외관 먼저 보시면 솔직히 모델 3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테슬라 로고, 그다음에 그릴이 없는 모습까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 Y, 모델 3도 그랬지만 이 외관 디자인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듭니다. 살짝 어딘가 모르게 비율이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팬더 라인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답게 보닛의 형상이라든지 휠베이스도 상당히 길어졌고 앞바퀴를 최대한 앞으로 끌어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팬더 부분이 그렇게 특징을 줄 만한 뭔가 비율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일반 우리 눈에 익숙한 SUV들과 비교해서 말이죠. 이 차는 SUV예요. 근데 지상고가 진짜 낮아요. 일반 세단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상고가 낮고 반면에 또 높이, 전고는 또 높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 특징답게 휠베이스는 산타페보다 깁니다. 2900mm에 가까운 휠베이스를 또 보여주고요. 이런 여러 조합들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렇게 차를 안정적이고 황금 비율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애매하다,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난해한 비율을 가진 디자인과 별개로 이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든 타입 방식의 도어 캐치를 비롯해서요, 팬더 부분에 붙은 카메라 여전히 테슬라를 하나의 상징하는 이제 아이템과도 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카메라가 되어 있죠. 키는 이 필러에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휠 같은 경우도 정말 멋있게 되어 있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에어로다이나믹 휠 막 이래가지고 좀 못생기고 휠 작고 이런 거 없어요. 확실히 테슬라는 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델 Y도 너무 멋진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뒤쪽 같은 경우도 모델 3와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 형태라든지 매끄럽게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테슬라 차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확실히 차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뒷유리가 개방감이 엄청 넓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 확실히 큰 차를 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깔끔한 구성이네요. 테슬라 차들의 핵심은 단연 실내죠. 저도 실내 부분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봐와서 익숙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차이점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스티어링 휠,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최소한의 버튼들로만 마련되어 있는 게 실내의 특징이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쪽에는 와이퍼, 기본적인 와이퍼 세팅이라든지 다양지시 등을 최소한으로만 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칼럼식 변속 레버를 쓰고 있고요. PRND 옆에서는 역시 모델 3와 동일하게 와이드 형태의 큼직한 사각 모니터를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15인치 정도 크기가 되고, 화면의 좌측 3분의 1은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우측 3분의 2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속도계라든지 차를 다루는 주행 중의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쪽은 뭐 아시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능을 다룰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동차 모양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 누르고 나서
좌측해서 뭐 우측 좌측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도어 쪽에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이 없어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라이트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트와 표준, 그다음에 스티어링, 컴포트, 표준, 스포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오토파일럿 굉장히 중요하죠. 이 차는 FSD가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주행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큼직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 충전 버튼을 누르면 슈퍼차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목적지를 입력했을 때 예상 주행 거리라든지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원주에서 슈퍼차저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 모양, 남은 시간이라든지 충전량이 표시가 되어 있죠. 아래쪽 솔직히 카메라 버튼, 카메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화질 자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카메라, 이 센서 기술에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 왜 어라운드 뷰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특히 이 양쪽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질도 너무 요즘 차 같지 않게 별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카메라 좀 아쉽고, 여기에 와이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계를 나누어서 터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없어요. 대신 스티어링 휠 열선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픽이 참 이쁘죠. 하나, 둘, 셋, 총 3단계로 가운데 좌석만 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픽이 좀 많이 이쁘다라는 게 이 테슬라 차들을 운전하면서 다루면서 느끼는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송풍구 모양, 바람의 색이라든지 위치, 높낮이 이런 게 사람 홀리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이 공조장치는 테슬라 참 이쁜 것 같아요.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 버튼. 이게 살짝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 카메라 에너지, 충전량, 인터넷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토이박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토이박스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배기가스는 방구 소리예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고 살짝 더럽긴 한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이동해서 누구 놀리기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모드라 그래서 차선을 이렇게 이쁘게 색깔로 만들어주는 모드도 있고요. 산타 모드, 종소리가 울리기도 해요. 분위기를 또 정말 겨울에는 또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로맨스 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데, 요걸 누르면 약간 캠핑 모드라고 많이들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도 확실히 좀 바람색이라든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사운드에서 모닥불 지피는 소리가 납니다. 전기차는 이제 하루 종일 켜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로맨스 모드 켜놓고 그냥 차박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겨울철 핵심 아이템이 될 게 분명합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틀어놓고 트렁크 접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천장, 이 글라스 루프에 있는 밤하늘을 보면서 자면 돼요. 참. 진짜 이게 사람 홀리게 하는 매력이 확실히 테슬라는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구현이라든지 확대되고 줄어들고 구현. 마치 iOS를 보는 것 같아요. 애플이 딱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센세이션하게 열광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작은 15인치 화면 안에서 전부 다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화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확실히 실내는 이 화면이 엄청나게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 이 엄청난 스웨이드 재질의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예요. 무려 2개나 동시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딱 놓으면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옆에 사람도 놓을 수 있고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각도도 너무 좋고요. 무선 패드 충전 딱 올려놓고 운전하면서 바로바로 많은 자동차 브랜드도 다 생각을 했을 부분인데, 대부분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안쪽에 집어넣거나 가로로 놓거나 하잖아요. 솔직히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참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수석, 운전석 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시 테슬라 차들이 특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졌죠.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확실히 엄청나게 깊은 수납함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DSLR 카메라를 나름 큰데 한 개 통째로 올려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빼면 더 큰 공간이 나오죠. 나름 미끄럼 방지 패드도 부착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보면 USB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타입 이런 거 부분도 깔끔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키는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나름 깊은 공간을 잘 마련을 해 놓았다 라는 게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물리 버튼을 가장 적게 두어서 심플함을 추구한 게 핵심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버튼 딱 3개예요. 조명 누르는 버튼, 비상등 버튼. 요 3개 말고는 없고요. 열면 요렇게. 이것도 아이패드 그 덮개처럼 생겼죠. 별거 아닌데 참 일반 자동차랑은 특이하게 무언가 차별화된 포인트를 주려는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밀러는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작게 되어 있고, 모델 3와 비교해서 정말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모델 3 오너가 모델 Y로 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TMI이긴 한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이 휠 레버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 때 이게 도어 열림 버튼도 페인팅을 하나 그려 놓았죠.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모델 Y 2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뭐 외관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휠 베이스 자체가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에서는 부족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이 일단 무릎 공간이 확실히 넓고요. 그 다음에 이 발바닥면도 꽤 깊기 때문에 시트를 최대한 많이 낮춰놔도 이제 발을 왔다 갔다 넣고 빼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래쪽 하반신 공간은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가운데 턱도 없어요. 완전 일자로 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오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 윗공간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는 시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자체가 리클라이닝은 돼요. 그래서 리클라이닝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가장 높은 자세로 했을 경우에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고추 서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그냥 더 낮추는 게, 뒤로 한 번 더 늦추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게 되면 또 이제 저는 좀 키가 작은 편이지만 키 크신 분들은 이 머리 윗 공간이 좀 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시트에 대한 등받이 각도가 좀 구조적으로 그렇게 뭐가 편하다거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듯한 느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이를 제외하면 크게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어 쪽에 컵홀더도 꽤 큼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열면 컵홀더 2개 큼직하게 마련이 되어 있죠. 팔걸이 겸용. 그 다음에 전용 송풍구도 있고요. USB-C 타입 단자도 2개나 마련이 되어 있네요. 딱 기본적인 구성만 알차게 갖춘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시선을 강탈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위쪽, 이 천장인데 엄청나게 큰 글라스 루프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이렇게 턱이 있지도 않고요. 그냥 통유리입니다. 근데 개방감이 정말 뛰어나고, 테슬라는 이제 모델 Y를 설명하면서 이거를 가장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처음 보는 기술은 아니에요. 푸조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던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인지 뭐 그렇게 눈에 뭐 완전히 와 신선해 막 센세이션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차들 치고는 이렇게 넓은 면적 유리를 가진 게 진짜 차박하기에 너무 좋겠다. 누워서 위쪽을 보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도 개방감이 진짜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이제 무드등이라든지 옷걸이가 또 굉장히 감각적이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을 하나 꼽자라면 역시 소재, 그리고 단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리를 크게 마련한 건 좋은데 이 매음새라 그러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단조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틈이라든지 단차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3 그리고 Y를 계속 만들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제품 퀄리티 대량 생산을 하면서 퀄리티가 좀 좋아졌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요 가운데 B필러라든지 곳곳에 보면 웬만한 신용카드 2장은 그냥 들어갈 정도의 단차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다양한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렇게 아래쪽에 시트
시트 등받이 커버라고 하죠. 플라스틱을 그냥 사출물을 찍어내고 아무런 마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날카롭거든요.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뒤에서 막 뒹굴다가 막 뭐 팔이 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아리가 이렇게 탁 쓸린다. 그래서 피가 난다. 그러면 진짜 안 좋죠. 되게 많이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자동차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 차를 만들어 놓고서 전 센세이션한 제품을 갖추고서라도 이런 몇 가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확 다운되는 이런 부분 정말 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델 Y의 핵심은 공간 그리고 트렁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차를 많이 구입을 염두에 보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이 트렁크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보십시오. 진짜 넓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모 반듯하고 굉장히 평평해요. 누워서 요 위를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모델 3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 트렁크가 있어서 트렁크 안에 구겨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이 짐도 아니고. 근데 모델 Y는 이 차박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점은 요 가죽 손잡이를 이용해서 살짝 들면, 자, 안쪽 공간이 무지하게 깊습니다. 좀 큰 가방을 2개나 놓았는데도 뭐 너무 여유로워요. 다 빼면 보이시나요? 와, 이거 이렇게 깊은 트렁크가 또 있었나? 이런 차가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양손 다 짐을 놓고 해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게, 이렇게 한번 단을 만들어 놓아서 조금 더 활용성을 높였다라는 게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별도의 수납함이 있거든요. 여러모로 공간 활용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테슬라 모델 Y가 가진 정말 아주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뭐 뒷트렁크와 마찬가지로 앞에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이죠. 남는 게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활용한 게 테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깊어요. 뭐 어느 곳에 뭘 때려 넣어도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테슬라 모델 Y 이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 이제 상시 4륜구동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5초가 걸리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500km로 훌쩍 뛰어넘습니다.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모델 Y 중에서도 중간 트림에 해당하죠. 롱 레인지 트림입니다. 모델 Y는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퍼포먼스로 나눠져 있고요. 퍼포먼스 트림보다는 아무래도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속도, 역동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0-100 5초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반 내연기관차 생각하면 충분히 빠르고 또 여유로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고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아 볼 때 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특유의 가속감, 이 토크발이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유롭게 달리다가도 조금만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그냥 훅 하고 튀어나가거든요. 네. 훅 하면서 거친 이 묵직한 큰 차체를 너무 시원스럽게 앞으로 뻗어 보내줍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퍼포먼스 트림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롱 레인지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가속감 그리고 이 달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주행 모드에 컴포트가 있고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감을 즐기기에 적합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티어링 휠이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컴포트 모드에 지금 놓아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요즘 이렇게 무거운 스티어링 휠을 가진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 조금 팔목이 아프다라는 볼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장거리 운전을, 특히 국도 구간을 장거리 운전할 때 아무래도 좀 손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표준과 스포츠 모드는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 놓았을 때는 뭐 돌덩입니다. 돌덩이. 약간 이 로터스의 약간 논파워 스티어링 휠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엄청 묵직하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꺾을 때도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재빠르게 꺾이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무게감은 정말 요즘 차 못지않게 참 묵직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 모드를 표준에 놓고 살짝 지그시 밟았을 때 뭐 역시 이 전기 에너지, 전기 모터가 주는 이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이 여지없이 느껴집니다. 어느 테슬라 모델을 타도 다 똑같이 느껴졌던 부분인데, 특히 이 모델 Y, 아무래도 이 덩치와 이 좀 휠베이스라든지 전체적인 이 크기를 놓고 봤을 때 전혀 아깝지 않은 가속감을 보여준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빠른 가속감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국도에서 좀 더 이제 여러 코너 구간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안정감은 있어요. 내연기관차보다는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고 묵직한 배터리가 바닥에 깔아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를 줬고요. 그게 속도가 붙을 때는 조금 더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빠르게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평범한 속도에서 그냥 여러 곡선 구간을 지나갈 때 반대로 코너 유턴을 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직진 가속 시 고속 안정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 무게중심이 확실히 낮아진 효과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를 뭐랄까 좀 날아간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차가 좀 더 바닥에 잘 깔아 앉아서 직진 그리고 코너 중심을 안정감을 잘 맞췄다 라는 게 이 차의 좀 기대 이상의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워요. 일반 내연기관차, 특히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딱딱해서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통통 튀고요, 차가. 그다음에 노면, 이 요철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세시 강성도 그렇게 훌륭하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공사 구간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아주 복잡한 이 불규칙한 B급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엉덩이 끝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몸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이 충격 흡수, 노면 흡수라는 부분을 잘 해내고 있지는 못한다라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속 안정감에서 참 만족스러워가지고 아무래도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까지 잘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차감은 반드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묵직한 돌덩이 같은 스티어링 휠 감도도 같이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 회생제동이라는 부분,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딱 뗐는데 이 회생제동이 걸리는 양이 조금 더 강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차, 벤츠 EQC라든지 아니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라든지 볼트라든지 그런 차들과 놓고 비교했을 때도 회생제동의 양이 조금 강하게 걸려서 이질감이 좀 느껴진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내 차로 운전하면서 감이 길들여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를 태웠을 때 처음 이 전기차를 접하는 제3의 누군가가 이렇게 확확 몸이 쏠리면서 회생제동이 걸리는 느낌을 과연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일반 도로에서의 장단점은 이 정도밖에는 설명을 드릴 게 없고, 이 차의 가장 큰 핵심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900만 원이 넘는 아주 값비싼 옵션이죠. FSD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 차가 얼마만큼의 실력으로 반자율주행 기술을 또 뽐내줄지 지금 바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눈발이 꽤 강하게 날리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 차의 크루즈 컨트롤 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루즈 조절 버튼은 다 여기서 움직입니다. 이 휠탭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르면 차간거리가 조절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리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파란색 차선이 뜨면서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법 깊은 공류를 만났을 때도 차는 아주 잘 꺾으면서
주행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 중앙에 파란색 선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 차가 가진 갖은 주행 보조 장치들을 다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갑자기 옆으로 두 줄의 파란색 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실선이라든지 터널 이런 데서 능동적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해제하고 싶다 이러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스티어링 휠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 변속 레인지를 한 번만 위로 올려주면 모든 기능은 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간편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달리다가도 한 번 내리면 크루즈 컨트롤, 또 한 번 내리면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다루기도 상당히 편했고, 뭐 차간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다시 한번 차선 변경 알아서 모델 Y가 차선 변경하는 모습을 살펴볼게요. 일단 방향 지시등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죠. 트럭이 오고 있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차선 변경을 아주 깔끔하게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차도 있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상당히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아주 긴 장거리 주행을 이어나갈 때,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런 기능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되죠. 근데 여기 차가 있어요. 차가 빠지면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참 편리하고 좋네요. 예. 있으면 확실히 좋네요. 예. 그리고 뭐 차간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차가 해줄 수 있는 이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 기능 구현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 역시 독주 체제로 굳힐만 하다,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주행을 할 때 고성능 스포츠카 이런 차들로 열심히 굽이치는 고갯길을 달리고 트랙을 달리면서 이게 운전이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운전해주는 차 버튼 까딱만으로 알아서 차가 주행을 하는 게 재밌다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쓰게 되네요.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다라는 표현, 참 이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전기차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바뀔 이 자동차 시장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와도 그 속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물론 차선 변경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모든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이러고 자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이 두 손을 이 스티어링 휠에 갖다 붙여야 돼요. 이 압력을 인식을 해서 차가 계속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어떠한 스티어링 휠의 압력이라든지 운전자가 손에 닿는 느낌이 없다 이러면 계속 경고 메시지를 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는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을 쓰지 못하는 상황도 오게 되니까 이 부분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옆에 차가 없네요. 깜빡이 한번 누르고 네. 네, 흐름에 맞춰서 속도대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레인지, 그 다음에 롱 레인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 총 3가지 트림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롱 레인지 트림으로 6,99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7,999만원이죠. 롱 레인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6,990만원의 차값에 외장 페인트, 그 다음에 20인치 휠도 끼워져 있고요. 900만원에 달하는 이 오토파일럿 조금 더 지능화된 시스템도 옵션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7천만원을 훌쩍 뛰어넘게 되죠. 가성비 좋은 차를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다드 레인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의 최대의 단점인 주행 가는 거리를 놓고 봤을 때 롱레인지 확실히 편하긴 해요.
무려 511km나 달릴 수 있고요. 환경부 기준. 실제로 저희가 슈퍼차저로 완충을 했을 때 약 530km까지는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300km대, 400km대 다르듯이 500km대 전기차를 마주하니까 이제는 좀 탈만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델 Y 롱레인지 개인적으로는 이 주행 가는 거리 매우 아주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슈퍼차저로 15분 정도 충전했을 때 약 250km를 또 한 방에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시대는 변하고 이제 기존의 제조사들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전기차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대항마가 될 아이오닉 5도 무척 기대가 되고요. 이 외에도 뭐 독일산 프리미엄 브랜드, 대중 브랜드 할 것 없이 전기차가 속속 나오고 있죠. 폭스바겐의 ID3 같은 것도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보았으면 좋겠고, 이런 박 터지는 시장 속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테슬라가 앞으로 타이틀 방어전을 잘 치러야 할 텐데, 마감 품질이라든지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숙제도 남기게 하는 차가 모델 Y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차박을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무조건 현 시점에서 이 차를 꼭 구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모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고,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이 오토파일럿 부분에서도 큰 감명을 받은 차가 테슬라 모델 Y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